네, 안녕하세요. 이슈투데이의 이서희의 진행자의 빈자리를 한 주 동안 메꾼 영킴입니다. 네, 이서희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현재 1540 AM 라디오 코리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코리아 모바일 어플로도 청취 가능하시고요. 우리 유튜브 페이지 RKTV 1540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패널 게스트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쉘터 발표부터 최근 잠정 후보지 합의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이 두 분이 앞서 계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상황을 대화를 통해 한인타운의 목소리를 대표해 주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LA 한인회 회장 로라 전 그리고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하기환 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후보지를 선정을 할 때 그 좀 논란이 일단 처음에 많았었잖아요. 그 몰몬트하고 칠가 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죠. 보면은 네. 시에서 뭐 따로 이렇게 렌터를 하든지 뭐 그거보다 시에서 운영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주위 비즈니스 뭐 주택 지역 또 학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빗나가게 돼서 한인들이 목소리를 올려서 이제 이게 이렇게 리어레인지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한인타운을 이제 운전하시든지 가시다 보면 이제 홈레스 피플이 많죠. 저희 오피스 바로 옆에도 이제 홈레스 이제 노숙자가 서너 명 이제 항상 그 똑같은 분이 이제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인타운에 이제 쉘터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또 이 문제가 이제 시장 이제 에릭 가세드 시장이 이제 2020년에 혹시 이제 대통령 출마설도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LA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쉘터 그러니까 홈레스 이슈인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시장 욕심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천만 불을 우선 이제 시 예산에서 각 지역구에다 120만 불씩을 이제 주면서 한번 쉘터를 빨리 만들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맨 처음으로 이제 코리아타운에 있는 그 마침 그 시가 소유하고 있는 파킹랏이죠, 그게. 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시의장 허베슨도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시장이 나오려니까 나왔고 우리 또 옆에 계신 로라 전 한인 회장님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온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만일 저한테도 연락 왔으면 저도 분명히 갔을 거예요. 뭐 시장하고 우리 지역구 시의장이 나오라는데 왜 안 갔겠어요? 예예예.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안 갔고. 왜 운이 그렇죠. 좋다는 게 그게. 그 로라저 이제 회장님은 이제 갔죠. 가서 네. 이제 그렇게 운이 발표할 아니었네요. 때,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발표하는데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지 않으면은 네네네. 거기서 이거 안 됩니다 하는 말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당연히 무슨 말인지 웃고 알겠어요. 다 박수도 같이 박수쳤죠. 네. 근데 그걸 갖고 이 언론사에서 마치 뭐 거의 뭐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이 그게 공격을 네, 해야 네. 되는 거 보면 정말 언론이 이번에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70% 80%가 교인이고 예. 그리고 다운타운의 모든 홈레스에 가서 뭐 사랑의 점퍼 그리고 자켓도 주고 사랑의 담요 네. 아침마다 가서 그 모든 음식 그런 거 다 그렇죠. 준비하고 정말 그렇죠. 엄청나게 누가 봐도 코리안 정말 좋은 분들이 모였구나. 네. 그런 메인 그 뉴스미디어에서 참 좋은 인상을 주는 코리안 뉴스 그런 우리 한국 분은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배우고 본 사람인데 네네. 그 사건을 갖고 그 코리안이 돌변하는 걸 보면 야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네네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두 이슈가 있었어요. 벵글라데시하고 네, 홈레스가. 벵글라데시 타운을 또 이제 벵글라데시 보시면 익스텐션을 하겠다. 2만 명이 나와서 투표를 했잖아요. 예예. 홈레스 이슈에 데모한 사람은 실제로 몇 명이 안 돼요. 네. 처음 데모 뭐 2천 명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2천 명. 그리고 마지막 데모는 700명도 안 돼요. 예예. 그런 거 보면 교회의 메이저 교회분 목사님들도 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고 우리 주변에는 홈레스 다 필요 없고 쉘터도 필요 없고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싶고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그렇게 독하게 지독하게 데모를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후보 들어서 좋은 결론이 났지만은 네네네. 중간 과정에서는 굉장히 맨 처음에는 그 주류 언론에서도 굉장히 한인들은 뭐 님비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예예.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거를
굉장히 그 좋은 인상을 네, 줬다고 보진 그러니까 않아요. 그런 되게 예민한 이슈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그 자유롭게 또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운이 좋게 안 가셨다 그랬는데 네. 운이 안 좋게 가셨어요. 로라 전 회장님은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가셔가지고 또 이제 그 이런 그 무브먼트를 시작을 하면서 일단 대화를 하는 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소통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갔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공청회가 있고 여론 수렴이 안 됐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르고 갔었고 네네네. 그 이슈를 우리가 잘 알던 이슈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부딪히고 있던 이슈였던 것은 한인타운에 홈리스가 많아지고 한인회 같은 경우에는 그 홈리스 때문에 정말로 데일리 그 오퍼레이션 비즈니스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분들이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예. 그 작년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는 홈리스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로서는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은 경찰서에서는 뭐 몇 시간 아니면 뭐 한참 뭐 하루 이틀 후에 가가지고 뭐 이제 그 사람들을 뭐 다 이렇게 옮길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한 뭐 저쪽으로 조금 물러났다가 예. 경찰 가면 또 도로 제자리로 네네네네. 오고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 야 이건 진짜 우리도 할 수가 뭐 시에서도 못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려운데 어디 뭐가 진짜로 생겨야 되는데 근데 마침 이제 시에서 그 메이저 뭐 H니 뭐 이렇게 또 뭐 다 이렇게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되면은 뭐 쉘터라도 생기면 이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되겠구나. 어디라도 좀 로케이션을 정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사실 그런 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 작년에 굉장히 그런 그 홈리스에 대한 민원이 정말로 많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뭐냐 기자회견에 오라 그래서 갔고 근데 이제 갔을 때는 우리가 그 뭐 공청회가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공청회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공청회가 없었던 이유는 뭐 SB2라는 그 이제 가주의 법령 때문에 사실은 예. 그 사람들이 구태여만 하지 않아도 됐다. 뭐 어쨌든 이제 이유가 뭐 다들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간에 저희가 그것을 알고 한인회에서 5월 2일, 5월 3일부터 해가지고 5차례 시하고 LA시 메이어 앤드 시의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5월 7일 날 처음으로 저희가 커뮤니티 이제 단체장 미팅을 했어요. 네. 그 단체장 미팅을 하고 하면서 그 전에 그 위켄드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위는 조그맣게 시민 단체들이랑 같이 했었고 예. 그 다음에 그 5월 7일 미팅에서는 그때 이미 이제 한인회 저희 지금 이사장님신 제임스 한 회장님이 2만 불을 이제 독지가로부터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플레이즈를 받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2만 불을 이제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그럼 이제 벵글라데시하고 이제 시위를 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받아오셔서 그 2만 불을 가지고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한인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2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쉘터를 이제 쉘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단체장들이 그쪽으로 가시고 하나는 그 벵글라데시 네이버후드 카운슬 그 미팅에 이제 그걸 저지하는 투표를 참여하시는 분은 거기에 예. 또 가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2 커뮤니티로 나눠 가지고 커뮤니티의 모든 단체장이나 또는 이제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게 됐죠. 네. 네, 지금 방금 조금 아까 그 이 윌셔 커뮤니티 연합 회장님 정찬용 회장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그 완벽하게 그 한인타운의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되어 주신 3인방이 모였네요.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정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한인타운 그 테니스 코트 후버하고 윌셔 삼거리 테니스 코트로 그 이 노숙자 쉘터를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또 이제 버몬에 원래 이 버몬 지역에 그쪽에다가 하려고 했었던 그렇죠. 얘기를 방금 나누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여러모로 그 개정안을 이제 LA 시의회에 발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게 뭐 일단 웨스턴 의원 측에서 이제 제안하는 형식으로 주신 거니까 후보에 있는 테니스 코트로 옮긴다라는 거는. 그리고 제가 뭐 저희도 토론회를 뭐 한 번 두 번 했고 또 이런저런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은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고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이렇게 여전히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뭐 이분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논의를 하세요. 여기 네네. 어떻게 반대하는 의사 표현을 할까라는. 근데 이것이 뭐 예전처럼 굉장히 큰 흐름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하지만 또 그 안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웨스턴 의원도 8월 3일 이후로 그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예, 얘기를 예,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다수건 소수건 의견을 뭐 다수니까 무조건 받아주고 소수니까 무조건 무시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반대를 여전히 하시는 분들의 그 뭐 우려 또는 입장 또는 질문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네네. 들으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또 앞으로 반영을 하고 이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웨스턴 의원한테 이렇게 좀 전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그 하기환 회장님의 말씀을 아까 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발표가 될 것도 모르고 그냥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떨결에 어떻게 그냥 갑자기 어떻게 폭탄 맞은 듯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버하고 윌셔 사이트는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요? 원래 그 후보하고 윌셔 사이트가 말이 있었어요. 네, 그 뭐 우리 정 변호사도 말이 있었고 이제 나도 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허베슨하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굉장히 친했으니까 네네.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죠. 그래서 후보하고 윌셔 좀 해달라. 예, 그때 처음에 들어오는 그 텍스트는 아주 완강한 반대했어요. 이게 코리아타운이 아니고 우선 코리아타운 네이버 카운슬이라고 주민회가 있습니다. 이게 예, 거기에 속한 지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코리아타운 네이버 카운슬의 한 지역을 원하는데 이건 주민이 아니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이제 완강하게 하다가 우리가 물론 이제 데모도 많이 했고 우리의 반대에서는 분명히 표시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3번이나 자기가 이제 자기가 실제로 가봤대요 그 장소를. 예, 예. 가보고 나서 글쎄 잠깐만 조금씩 마음이 바뀌죠. 그리고 또 한국 그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반대도 더 심해지고 그러더니 이제 마침 운 좋게도 그 동네 네이버 카운슬 그 동네 라티노 그룹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한인타운 같이 이렇게 지독한 반대는 안 하고 네. 우리도 그게 필요한 걸 느낀다. 쉘터가 하나 있어야겠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그 지역도 홈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쉘터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다 모아서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자. 그런 그 서포팅하는 그런 편지가 이제 허베슨한테 온 거예요. 지지자한테 주민들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을 갖고 저하고 이제 미팅을 이제 몇 번 했죠. 이제 로라전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이제 몇 번 만났어요. 만나서 밀고 당기고 하다 이제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양반이 원래는 발표도 상당히 늦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 그때는 다 그 7월 달에는 저 시의원들이 다 어디 뭐 베케이션 가고 다 없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강력하게 그냥 빨리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언제 하는 거죠? 8월 2일 8월 2일 하는 거죠. 8월 예, 이제 예. 아침에 이제 우리 정 변호사 만나고 그다음 오히려 그냥 그대로 발표해서 이제 후보로 간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 또 한 장소가 그 허브 웨슨 사무실 옆에 뭐 그 주차장이 자기 사무실 있는데 주차장이 커요 거기가. 예, 네. 예. 거기도 제한이 이거 나온 상태가 아니었나요? 지금도 그렇죠. 현재도 지금 자기가 하도 한인타운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쓰는 오피스 파킹랏에 내가 홈 쉘터를 넣겠다. 네.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코리아타운의 반대가 좀 수그러질 줄 알고 이제 그것까지 오퍼를 한 거죠. 네, 네. 그래도 코리아타운의 반대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괜히 그건 이제 물론 지금도 이제 그 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도 쉘터니까 어쨌든 지금 홈레스를 길에다 전부 깔아놓을 게 아니라 쉘터를 모아갖고 쉘터를 관리만 잘하면 아무래도 홈레스가 거기서 들어와서 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네네. 저희 사무실도 옆에도 바로 홈레스 사람 3명이 그냥 아주 진을 쳐요. 근데 예, 예. 그 사람들 다 모아서 좀 깨끗이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하여튼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홈레스에 길에 있는 분이 훨씬 줄어들겠죠. 네, 네. 그러면 코리아타운이 굉장히 깨끗하고 코리아타운이 이제 좋아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네. 여쭤봐도 될까요? 그 예. 하기환 회장님하고 로라전 회장님이 웨스턴 의원하고 미팅을 2번인가 하셨다고 했는데 네, 네, 네. 그게 이제 8월 2일 이전인 것 같은데 언제쯤 하셨는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 네. 예. 그 날짜는 정확히 예, 예. 기억 못하지만 예. 글쎄요. 로라전 기억하세요?
7월 달에 다 7월 했죠. 달에 했을 거예요. 7월 달에 해갖고 두 번쯤 하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걸 좀 알았어요. 좀 분위기가 네.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로 갈 수 있다는 그걸 표시를 하면서 아직은 어나운스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후보로 가는 게 확정적이 되어 간다는 느낌은 받았죠, 사실. 예.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사실 차일피 밀루라 그랬죠. 네. 8월 중순쯤에 하자. 근데 저도 그때 뭐 어디 갈 계획이 있고 다 없어서 그냥 급속도로 그냥 8월 1일 하루아침에 다 해치우는 게 이제 8월 2일 날 이제 특히 반대가 심한 WCC도 이제 다 모아서 네. 다 그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아침에 만나서 이제 다 의견은 종합이 돼서 결정을 하고 오후에 네.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 웨슨 의원님이 혼자서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하 회장님이 설득을 하신 건가요? 그건 모르죠. 뭐 본인이 나는 계속 이제 후보로 가자는 이야기를 계속 보냈고 그때 후보는 예. 저한테 온 텍스트는 처음에는 6월 26일 카톡 거기인데 절대로 그거는 안 되고 거기 또 일지구하고 적경이에요. 그러니까 길세디오라고 시온이 있습니다. 일지구. 네. 거기가 바로 보더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일지구 시온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방 10지구가 이렇게 큰데 네네. 해필이면 자기 보도에다가 쉘터를 넣느냐. 그것도 좀 반대가 있을 수 있죠. 예예. 그것도 왜 코리안 타운에서 반대해서 밀려갖고 라티노 타운으로 간다는 것도 그 많이 주류사 언론들이 좀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도 네. 자기 체면도 많이 깎이고 네네. 제일 문제는 그게 오피셜리 CD의 바운드의 코리아타운이 아니에요 지금. 예예. 후보에서 웨스트는 코리아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보에서 지키나 아니면 보통 그 후보로 버먼에서 웨스턴까지 아니, 올림픽에서 뭐 그건 이가까지 네이버 뭐 이렇게 카운슬이고 되나요 이게? 네이버 주민회의 바운드리하고 시에서 잠정적으로 네네네. 생겨난 코리아타운 바운드리가 조금 달라요. 아. 그래서 후보를 보니까 이 후보가 서쪽은 코리아타운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이게 지금 테니스 코트는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쪽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뉴스미디어가 어느 메인스트림에서 야 당신 그렇게 코리아타운하고 하더니 결국 코리아타운에 밀려갖고 코리아타운이 아닌 네네네. 후보 동쪽으로 갔다는데 그거 갖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 만날 때. 그래서 결국은 CD 오피서들 이야기가 내막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파더브 코리아타운으로 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놨는지 그 이유는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얘기를 회장님 말씀하신 걸 좀 몇 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죠. 저도 네네. 몰랐고 예. 제가 같은 상공회의소 이사고 제가 홈레스 쉘터 이슈 TFT 팀장이거든요. 근데 네네. 아마 그러니까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하듯이 이게 뭐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뭐 중앙일보도 뭔가 미스했다면 미스한 거고 LA 타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LA 타임스에도 제 이름만 나와요. 하 회장님 이름은 안 나오고 또 일을 하셨는데 빛을 못 보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냥 뭐 텍스트 메시지 이런 거 갖고 계신 거 오픈하셔서 다 명확하게 보여주셔가지고 그러실 생각은 없으시지. 그러면은 저희가 정정보도 요청 같이 하는 거죠. 뭐 왜냐하면 뭐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지는 게 좋은 거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공을 세우셨는데 다 인정받기 원하는 거거든요. 예. 정변하고 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코리아타운을 71년부터 73년부터 살았어요. 예예. 그리고 정말 한인회장도 4년 반 했고 상무회장도 지금 4년째입니다. 저는 그래서 봉사활동은 그저 봉사활동 단체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단체 활동을 하면서 요거 크레딧을 내가 받으려고 그렇게 뭐 나서 제가 지금 나와서 시연할 것도 아니고 내가 제 나이에 뭐 아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예. 근데 정 변호사는 최근에 알고 보니까 시연을 하겠다는 말을 발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어저께 그 누구죠? 그 그레이스 유라는 4년 전에 시의원이 나오신 분이 계세요. 네네. 4,000표를 받았어요. 그레이스 유라는 분이. 예. KC 회장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발 정 변호사한테 전화 좀 걸어서 2020년 10지구 시의원 나오는 거 좀 막아달라고. 예. 그래서 정 변호사는 분은 내 말도 안 통하고 아무도 안 통하니까 네네.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실력껏 하세요. 원하는 걸 막아달라고 한 거네요. 제가 뛰겠다고 했다는 건 아니고. 그죠? 뭐 뛰겠다고 예. 둘이 그건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다르고다라는 게. 그러면 예, 그레이스유를 그래 한번 모셔야겠네. 분명히 두 분 대화 중에 좋습니다. 한번 네, 예. 하겠다고 해서 예.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놔서 글쎄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워크를 하면서 본인의 그 욕망을 채워 그건 네. 말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말을 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레딧을 받아서 내가 했다 뭐
그것 때문에 네네. 문자를 보내고 그런 정도 그런 네네네. 수준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포인트에서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잠시 후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포인트 우리 그 노숙자 쉘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니스 코트 윌셔와 후보 삼거리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일단 그 1.5세로서 저도 1.5세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상인이고 그래서 베니스 비치에서 그 티셔츠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주위에 그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심플하게 그냥 노숙자들 우리 쪽에 있으면 안 돼. 힘들어. 우리 상권이 안 좋아져. 아니면 우리 이거 사업에 문제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노숙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거를 아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 숙소를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그 숙소에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그 쉘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논의돼야 되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홈레스 쉘터 사역을 많이 하신 그 전문가들 얘기하시는 거에 의하면 홈레스 분들은 뭐 그러니까 라사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요. 카운트를 할 때 그 이제 멀쩡하신 분인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홈레스가 되신 분, 예. 또는 뭐 가정 폭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홈레스가 되신다거나 아니면 네. 또 베러런이세요. 뭐 참전 용사인데 또 예. 가난해서 이런 분들은 다 정신적으로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약물 문제도 없고. 예. 또 한쪽 캐러거리는 약물 중독, 또 하나는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에딕트 되신 분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죠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 네. 그러니까 멘털리 1이라는 캐러거리로 이렇게 그 헤드 카운트 할 때도 라사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자유로운 영혼,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그냥 집시. 그러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집시 같은 느낌의.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길에 계시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분들이 길에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이 빠져 있어요. 왜 이분들이 길에 있느냐라는 질문. 첫 번째, 홈레스 쉘터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죠? 그리고 홈레스 쉘터는 수천 개의 베드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베드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100이라면은 100 중에 한 뭐 낮게는 20-30%, 높게는 60-70%. 이 정도예요. 굉장히 낮은 가동률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왜 지금 존재하는 쉘터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KPCC나 뭐 이런저런 미디어들이 그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첫째, 위험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진행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내일 홈레스가 돼서 예. 쉘터를 들어갔어요. 지금 네. 현재 존재하는데 예. 거기 가면은 드러그 에딕이랑 멘탈리 일하신 분들이 같이 계세요. 상당수가. 그죠? 거기에서 벙크베드처럼 오픈된 스페이스에서 같이 자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을 느끼죠. 그리고 실제로 어택이 있고 여자분들은 웨이브도 당한다. 네. 그죠? 뭐 뺏긴다. 이런 얘기 실제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너무 지저분하다 위생상. 그래서 실제로 샌디에고에서는 간염이라는 걸 벌이잖아요. 네. A형 간염은 미국에는 사실 없는 질병이다라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홈레스 워크숍 할 때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과 전문의께서 얘기하신 게 그 A형 간염은 잘 안 걸리는 병이다 미국에는. 근데 이게 왜 걸리냐면 몰려 사는데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려 살기 때문에. 그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죠? 룰이 싫다 나는. 거기 들어가면 약도 못 해, 술도 못 마셔, 취한 상태에서 못 들어가. 아니 그리고 아침에면 일찍 일어나서 또 나가야 돼. 그죠? 이 룰이 싫다. 뭐 이런 게 메인 이유거든요. 그럼 현재 새로 짓는 쉘터는 그 이유들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들어갈까?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아니면 새로 짓는 쉘터는 어떤 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죠? 그럼 똑같이 첫 번째 질문 먼저 하자고. 안전의 문제. 진행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내일 홈레스가 돼서 쉘터에 들어가면 그죠? 거기에 알코올릭이나 드러그 에딕이나 이분들이 같이 계시면 여기 새로 짓는 쉘터는 섹션으로 칸막이가 쳐져요. 근데 그 칸막이는 어깨 높이보다 낮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자는데 굉장히 상당수가 예를 들어서 65명짜리 쉘터다. 그럼 거기서 한 20-30명이라도 멘털리 일이나 드러그 에딕이 있다. 그럼 거기서 자는데 세이프함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어택이 있다면 이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드러그 에딕이나 알코올릭을 집어넣은 이분들이 들어가신다면 멀쩡한 사람들이야 뭐 진행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가면 샤워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아니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네네. 그런 분들은 강제로 샤워를 시킬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 졌으니까 그때는 깨끗하겠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더러워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존재하죠. 그죠? 세 번째로는 룰이 싫다.
그죠? 그러니까 이머전시 쉘터는 그래서 소브라이어티 룰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약을 술을 텐트 안에서 그러니까 쉘터 안에서 하면 안 돼. 하지만 밖에서 취한 상태로 들어오는 거는 괜찮아. 이게 룰이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 사람이 들어와서 조용히 씻고 자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행패를 굉장히 부릴 수도 누가 봐도 있고. 너무 지저분한 상태인데 그냥 자려고 한다. 예. 또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곧이라도 공격할 거다. 아니면 횡설수설 소리 내고 시끄럽게 하고 또는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어를 하게 되겠죠. 프라이빗 시큐리가 있든 경찰이 있든지 간에. 예. 예. 그러면 그분들 그것을 이 똑같은 쉘터에 들어가 이 홈레스 분들은 당사자들은 야 내가 이래서 싫다니까 하겠죠. 왜냐하면 룰이 생기잖아요 다시.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쉘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새로운 쉘터가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할 거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그게 지금 논의한 적이 다 논의한 적 다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요번에 이제 그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가 스키들로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 스키들은 문제가 이제 이 영구적으로 3개월이고 5개월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단 다 내보내요. 예.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줄을 세워요. 어. 그래서 줄을 세워서 또 새로운 사람이 또 그 배드수 맞고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오후에 가면 줄이 다 서 있으니까 항상 거의 그 동네가 지저분하지고 그런데 요번 만드는 그 소위 말해서 그 브릿지 하우징은 그게 네. 아니에요. 딱 정해진 사람을 그 지역에 있는 홈레스에서 골라서 딱 그 사람들은 거기에 스테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스크리닝 시스템이 있군요. 네, 스크린 시스템 있고 그 사람들은 또 왔다가 아침에 갔다 뭐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큐리티 모든 거기 자세히 나오긴 나와 있어요. 예. 24아워 뭐 경찰 포스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네. 한번 해보는 건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무조건 이거는 위험하다 안 된다 하는 거기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우선 해보자 이거 한번 쉘터 해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쉘터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많이 깨끗해지면 사람들이 공도도 좋아지고 근데 지금 무조건 안 하고 이거 다 네가 자세히 뭐 어떻게 할 건가 발표하고 공부 안 하면 너 하지 말자 이거는 저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문제 해결을 일단 하면서 고쳐나가면서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같은 상태에서 코리아타운에 뭐 400명이고 300명이고 홈레스가 텐트 치고 살게 놔둔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우리는 좀 더 한번 출하를 해보고 그러면 아무래도 또 좋은 또 방법론이 나오겠죠. 좋은 또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야지 지금 무조건 뭐 그 다 니들이 완전히 A to G까지 발표하기 전에는 이거 안 된다. 그건 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오해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제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저는 질문에 대한 글쎄요. 답이 있고 그거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8월 2일 날 협상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웨스턴하고 같이 주차장에 담배가 말보로 레드 빛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얻어 피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쉬는 시간에 예. 그때 하셨던 얘기가 이걸 잘 지어서 좋은 이그샘플이 되게 만들고 싶다. 그죠? 그러려면 제가 지금 말한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플랜에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니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another 그냥 failing shelter를 또 하나 짓는다면 그거는 good example이 아니라 bad example이 될 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홈레스를 돕고 싶냐? 당연히 돕고 싶다. 그러면 쉘터를 짓자. 그러면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whether to help가 아니라 how to help의 문제라 이거죠. 네네. 근데 how to help인데 생각 없이 플랜 없이 일단 짓고 보고 운영하다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는 another bad example을 만들기 위한 그냥 failure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avoid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디스커션을 이 문제에 대해서 디스커션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 회장님의 말씀은 이거를 이렇게 무작정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고쳐 나가자라기보다도 어떤 구체적으로 답할 것들 전하고 어떻게 다를지 그 뭐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분들하고 한 1시간만 얘기해 보시면 이렇게 많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홈레스를 도와주셨던 분들 네네. 또는 드러그 에릭 그 재활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 예. 또는 뭐 의사분들 이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이미 답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제대로 반영된 예.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운영 방안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전 회장님.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policy recommendation을 한인회에서는 저희가 5번째 편지에 예. 5월 초에 이미 시장한테 보냈어요. 그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per shelter마다 advisory committee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카운슬 디스트릭트마다 쉘터에 관한 어드바이저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예, 예.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마들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뭐 베스트 앤서랄까 완전한 해답은 없어요. 이게 뭐 미국에서도 이런 브리지 홈이라는 개념으로 해본 적이 없는 프로그램이고 네.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만큼 뭐 실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민들이나 전문가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또 시청에 있는 전문가들도 해서 같이 조합해서 모든 의견을 만들어 가면서 청사진을 꾸며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인발브를 하고 또 그 쉘터가 지금 라티노 커뮤니티하고 접경 지역이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인발브를 하고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거기 직접 들어와서 뭐 3개월이고 6개월간에 지내게 되는 그 홈리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직접적인 혜택, 실질적인 혜택으로서 그 사람들이 뭐랄까 갱생해서 정말로 제대로 이제 그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우리가 길을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잠시 안내 말씀 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1540 AM 라디오 코리아 이슈 투데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영킴이고요. 지금 현재 그 LA 한인회 회장 로라 전 선생님과 그리고 LA 한인 상공회의소 하기환 회장님과 그리고 윌셔 커뮤니티 연합 정찬용 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 회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을 때 그쪽에다가 이제 그 쉘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잠시 그 브레이크 동안에 그 쉘터가 아니라 지금 이제 하우징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일반적으로 쉘터라고 생각하면은 그 쉘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도 많은 그 노숙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금 뭐 구걸 행위라든가 아니면 그 주위에 문제가 이제 뭐 다운타운을 예를 들어서 자꾸만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건 사실 아니 사실이죠. 사실 그 다운타운 네. 스키드로 제가 지나가 봤는데요. 좀 약간 이거 뭐야? 진짜 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한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저는 위협은 느낀 적은 없어요. 물론 거기 이거 자기 일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홈레스 사람들이 이렇게 와일드하고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들은 뭐 있기도 하겠지만 네. 저도 뭐 길에 가다 홈레스 보면 그냥 조용히 가면 예. 그거 쫓아와서 뭐 시비 건다는 건 저는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위험을 안 느껴봐요. 물론 네네. 저도 여기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뭐 그 사람 할 일 따로 있고 내 할 일 따로 있으니까 그런 기분으로 저는 뭐 네. 우리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 회사 주변에 있는 홈레스하고는 전혀 악유할 이유도 없고 네네네. 저는 제 길 가고 그 사람들은 뭐 자기 할 일이 있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 다운타운의 그 쉘터를 보고 자꾸만 이제 처음에 버몬하고 윌셔가 나왔을 때 그 주변이 다 슬럼화된다. 그걸 네, 상상하는 그걸 것 같아요. 이제 자꾸만 상상하니까 반대도 심해졌고 우리는 정말 코리아타운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런 지금 이 사람들은 하우징 같은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안에 넣고 뭐 물론 그 사람들 낮에는 뭐 자기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낮에 다녔지만 그 사람들 65명을 지금 처음에 플랜은 65명이었어요. 65명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우징이에요. 그냥 쉘터가 아니라 그냥 잠깐 있다가 뭐 또 밖에 나갔다 줄 서서 또 너 다음엔 다른 사람 들어와 이런 게 아니거든요. 3개월, 6개월이고 그 사람들이 하우징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 사람 리헵을 시키려고 그런 거죠. 네네. 그게 토달리 디퍼러니까 거기에 당선되지 65명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들은 줄을 안만 서봐야 거기 들어올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 줄 서갖고 괜히 뭐 밥이라도 뭐 하나 더 뭐 줄을 서면 식사 대접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만 뭐 샤워장이고 식당이고 다 프로바이드해서 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절대로 그 위에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서로 뭐 순서대로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로라 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그 한마디로 재활센터하고 뭐 비슷하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시리 그 사람들하고 여러 번 그 의논을 나눴는데 시리에서는 저희는 쉘터라고 이제 들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쉘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이게 temporary housing이다. 이게 네. 쉘터라고 얘기하면은 곤란하다.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 브리지 홈이라는 컨셉트를 가지고 나올 때는 temporary housing의 성격을 가지고 나와 있고 시리에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부를 때 이걸 temporary housing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만약에 그게 처음부터 우리한테 똑바로 이렇게 제대로 알려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이해를 하기가 좋았고 또 그 전체 그림을 조금 더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지지를 않았었어요. 네, 정 회장님. 예, 그게 일단 보통은요 큰 벙가로처럼 큰 텐트 모양이든가 아니면 트레일러 한 3개 정도를 연결시키는 트레일러 형태든가 예. 그 이머전시 쉘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라프레부엘로에 지금 처음 하나가 섰는데 이게 트레일러 3개 연결해서 그러니까 우드로 바닥에 플로어 깔고 예. 그렇게 해서 한 게 덱을 깔았죠. 그렇게 해서 45명 들어가는 거 이번에 쳤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그 웨슬리 의원님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트레일러 형태를. 그러니까 그러고 아까 말했듯이 안에 칸막이지 이게 별도의 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칸막이 시스템이라서 어깨 높이보다 좀 낮은 건데 그 안에 이제 65에서 지금 웨슬리님하고 8월 2일 날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한 80명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후보에다가.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많이 도와주는 건 당연히 반대는 안 하는데 이제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계획이 이제 잘 있다면, 그러니까 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스페이스가 되느냐, 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에 내부적으로 질서가 잡힐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외부 질서는 하 회장님이 되게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키드로 주변에는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예. 밥도 주고 화장실 샤워 쓰게 해주니까 네네. 들어가서 살진 않더라도 거기서 그냥 계속 그것만 이용하면서 주변에 머무니까 주변이 되게 정신 없어지는 건데, 근데 하 회장님 말씀대로 외부 사람은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그러면은 내부 사람들만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와서 머무를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이제 뭐 딱히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질서 유지에 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또 하나 문제는 한 80명 정도의 홈레스 분들이 이제 낮에는 여기서 꼭 있어야 한 우리가 뭐 가둬놓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실 때 그 길 건너에 가면 홀라라고 있어요. 홀라가 이제 학생들 자원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주변에 막 있는데 그분들 그 학부모들 또는 뭐 그 선생님들 많이 걱정들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잘못된 상상을 해서 뭐 피어를 갖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전 르지르메트한 컨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라도 뭐 잘못해서 뭐 피해를 당한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니까. 네네네.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뭘까라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그 웨스턴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좋은 example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예. 네, 하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그 경찰이 LA 경찰국 LAPD가 그 임시 쉘터 주변을 항상 그 순찰을 하고 또 쉘터 안, 뭐 쉘터라기보다도 하우징 안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하우징 안에 이 사설업체가 또 이제 주 7일 24시간 동안 경비를 담당하겠다고 이렇게 정해줬다고 하는데 그거가 조금 그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안정을 사실 시켜줄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LAC가 15개의 시의원 지역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근데 120만 불씩 줬거든요. 2천만 불을 만들어서 네, 그거 갖고 tak도 없는 일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다음에 그 사설 시큐리티 가드 쓰고 순경이 24 경찰이 24아워 지키고 하는 건 엄청난 경비가 들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토니 밀리언은 시드만이고 제 생각에는 요번에는 처음으로 지어놓은 건 한번 본보기로 멋있게 하리라고 믿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암만 더 들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걸 한번 하우징을 지어갖고 이제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그 같이 살 수도 주민들하고 같이 살 수도 있는 퍼실리티 정도는 수준을 높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의 반대를 너무 많이 정치인들도 이제 느꼈으니까 이거를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편없는 스키드로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도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네. 다음 선거에 대부분 다 이제 뭐 떨어지든지 하여튼 혼이 많이 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 하우징을 짓는 거는 그렇게까지 뭐 다운타운을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돈도 잘 많이 들이고 실제로 짓는 거를 꽤 유명한 아키텍트들이 다 디자인해요. 네, 그냥 뭐 저기 뭐 트레일러 하우스 몇 개 갖다 놓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디자인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3년 쓸 쉘터를 꽤 돈을 들여서 제대로 디자인하고 제대로 문제점을 그 식당이고 샤워장이고 모든 거를 그다음에 뭐 베스룸이고 다 제대로 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한번 제대로 지어놓고 또 지금 저희 십지구 시의장도 차기에 뭐가 또 정치로 뭘 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2020년에 끝나요. 이번 텀이 끝나요. 그렇지만 요 다음에 또 무슨 정치인 그게 있을 거예요. 자기들
플랜이 다 있겠죠. 어느 정치인이고. 근데 그 플랜을 세워서 넘어갈 때 여기 자기가 지은 쉘터가 우리가 약속을 한 대로 정말 안 되고 스키드로 같이 변했다 그러면 그분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변하면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지금. 정도가 아니라 절대 그렇게 수가 CD가 할 수도 없고 CD에 예. HHH라고 그게 요번에 프로포지션이 패스한 게 있어요. 그 언제 했죠? 정권 선거 때였나요? 16년에. 그래서 그 돈이 엄청나게 지금 돈이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돈을 충분히 쓸 정도로 많으니까 돈을 쓰고 그렇게 시큐리티에 상당한 돈을 들인다는 건 저희가 걱정하는 정도의 그렇게 엄청난 그 다운타운하고 비교하면 안 되리라고 좀 믿습니다. 네. 회장님이 뭐 중요한 얘기 하신 건데 그 경찰 이제 패트롤 그것도 이제 그 이후 8월 2일 날 네. 이제 웨스턴 의원 제2사항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게 2명의 오피서가 24/7 패트롤링을 한다. 아웃사이드 쉘터로. 네. 이거는 좋은데 이게 보통 이제 경찰은 자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자는 안 다니세요. 그럼 둘이 그렇죠. 다녀야 되고. 둘이 다니죠.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2, 3교대가 아니라요. 4교대로 하세요. 보통 그 예. 교대 시프트를 하실 때는. 네. 그러면 8명이 fully dedicate 돼야 되거든요. 예, 이 쉘터에. 예. 그런데 15개의 쉘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한 120명 정도가 여기에 fully dedicate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문제에 대해서 LAPD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 사실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돼요. 뭐 이걸 뭐 반대한다는 건 당연히 아닌데.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정도의 리소스가 또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이걸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 이제 그 1부의 시간이 마쳤는데 우리가 한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4시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1540 AM 라디오 코리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영킴이고요. 지금 현재 윌쇼 커뮤니티 연합 정찬용 회장님과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님과 그리고 LA 한인 상공회의소 하기환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국어를 이렇게 할 때 몇 가지가 굉장히 발음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아무리 지금 20년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이게 안 좋아져요. 이게 창피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지금 그 허브 웨슨 시의장이 그 LA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쉘터 우리는 또 이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또 temporary housing이라고 말하죠. 그 개정안을 LA 시의회에 발의했습니다. 장소는 그 후보지로서 그 윌셔와 후버 삼거리 테니스 코트로 바꿨습니다. 네, 일단 그 정 회장님께 네. 말씀을 여쭤보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일부에서 나눴었는데 사실상 이 그 협상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회장님께서 아시는 협상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뭐랄까 간접적으로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컨택을 하시거든요. 웨슨 의원님하고 직접 이렇게 미팅을 한 거는 이제 3번이죠. 5월 21일, 네. 6월 15일, 그다음 예. 8월 2일. 그다음에 그 외에는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뭐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칠가하고 호바트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일종의 뭐 서로 뭐 한마디로 떠보는 걸 개인적으로 수도 뭐 우리가 있고, 카톡하는 그쵸. 것처럼 뭐 이렇게 예, 그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많이 했던 데가 이제 유나이티드 웨이에 이제 크리스 코라고 디렉터 분 계신데 네. 그분하고 또는 가끔 하기전 회장님 통해서 연락이 오셨고 그다음에 또 데이빌 유 의원 통해서도 오시고 예, 예. 뭐 이렇게 그때 뭐 웨슨 의원이 어떻게 이제 선택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반부는 대부분 이제 그 유나이티드 웨이 통해서였는데, 그러니까 이 처음에 6월 15일 이전에 그 6월 15일 미팅 이전에 그 다운타운에서 막 밤에 미팅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이전에는 칠가 호바트 정도, 그다음에 후보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 그때 이 CBR를 통해서 유나이티드 웨이가 찾았던 그 사유지는 그 제이미슨 프로퍼티의 그 땅이에요. 그냥 주차장 엔터프라이즈라고 렌탈카 주차장으로 쓰던 자리였는데 예. 그거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너께서 동의를 안 해주셔서 어베일러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테니스 코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 6월 28일 날 뭐 KYCC, KAC, 뭐 KRC 뭐 이분들이 모여서 그 웨슨 의원하고 뭐 그 뭐죠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6월 29일 날은 아침에 이제 풀 카운슬 미팅이라는 걸 했고 그때 이제 923 사우스 캔모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기자회견 후에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는 마치 이게 이제 다 이제 합의가 된 것처럼 한인 뭐 단체 대표들과 뭐 웨슨 의원 측이, 하지만 웨슨 의원님은 계속해서 그날도 뭐 이런저런 채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가 오고 갔어요 저희 쪽하고. 그러니까 예, 협상이 스스로도 아시는 거죠.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네네. 그래서 그 6월 29일 날 풀 카운슬 미팅이 끝나서 그때도 뭐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을 당했구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갔고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이건 어떠냐 하고 나왔던 게 이제 테니스 코트인 거죠. 그 네. 후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하기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니까 선뜻 쉽게 동의가 안 되셨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웨슬리 의원님이 검토는 하셨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본인 입장에서 난관이 있으셨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7월 한 거의 둘째쯤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이미 리콜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송은 그 완전히 파이널로 이 자리다 하고 결정 날 때까지는 소송을 걸면 프리머추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어떤 뭐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거는 리콜이거든요. 근데 리콜을 한다면 끝나고서 하면은 너무 늦고 한다면 중간에 끝나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면서 제가 이제 유나이티드 웨이 쪽에 얘기를 했죠. 이게 8월 되면 이제 카운슬이 열고 이거 회장님 말씀이 맞는 건데 7월에는 쉬다가 8월에는 이제 오픈하시거든요. 그 의회가. 그러면은 8월에는 웨슬리 의원도 자기 일정이 있으니까 막 진행해 가셔야 되고. 네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저희도 리콜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제안할 게 있다면 지금 7월 중에 빨리 제안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받아보고 한다면은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계속 가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는 뭔가 사람들이 검토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싶다면 7월 중에 던지는 게 7월 중에 제시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죠. 저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8월 돼서 내가 리콜을 시작할 때 그때 뭐 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야 되느냐 그걸 나한테 블레임하지 마라. 나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예. 뭐 카드가 남은 것도 없었고요. 네네네. 그때 가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후보의 그 테니스 코트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계속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웨스턴 쪽이. 이거를 제시했는데 그 다음에도 리콜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동의를 하셔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힘이 있어서 혼자 싸우냐. 뭐 리콜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심 또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이거를 뭐 나도 뭐 내가 무슨 대표성으로 가지고 뭐 혼자서 사인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 사람들의 의견 민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후보의 테니스 코트 정도면 괜찮다고 한다면 뭐 리콜을 혼자서 끌고 나갈 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오고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때 웨스턴 의원님 아마 형제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 장례식 갔다 오시고 한다고 하니까 7월 말에 되는 그 주에 초반에는 못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을 잡으신 게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인가 했는데 목요일 날 아침으로 잡으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날 가서 이제 미팅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 알고 계시는 내용의 제안이 됐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회장님. 그 과정을 쭉 보면요. 사실 저는 처음 데모할 때 한 2번 3번 가고 제가 그 한국에 무슨 큰 행사에서 한국을 갔다 왔거든요. 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위도 예. 못 갔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시위가 우리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맨 처음에 이제 쉘터 이슈가 딱 5월 달에 터지니까 코리아타운에 쉘터가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시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놓고 보니까 메인 그 주류 언론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소위 말해서 님비 현상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얼른 물론 이제 정 변호사도 제일 아이디어를 냈겠지만 이제 퍼블릭 히어링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코리아타운에 쉘터가 생기는 건 오케이다, 좋다. 하지만 근데- 니들이 듀 프로시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작전을. 네네네. 그래서 계속 그걸 밀었거든요. 계속 뭐 우리는 뭐 쉘터는 반대가 없다. 단지 니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타는 무시하고 했다. 그러면 똑같은 요번에도 후보하고 윌셔에 결정할 때 퍼블릭 히어링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결정했으니까 지금도 WCC는 계속 반대를 해야 돼, 사실은. 네네. WCC는 니들 왜 듀 프로시저를 안 하고 퍼블릭 히어링도 없이 그거를 억셉트했냐. 그러고 계속 밀어졌겠는데 또 다르잖아요, 스토리가. 지금 그거 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그러니까 상대방 다른 주류사에 붙이는
그게 상당히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네. 근데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코리아타운에 쉘터가 생기는 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럼 후보에서 싫은데 후보가 마침 좀 빗나갔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듀 프로세스 뭐 그런 말도 사실 뭐 퍼블릭 히어링 그런 것도 많이 죽고 또 지금 데모를 해본다고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데모를 하니까 사람 모으자 사람도 안 모이고 네네네. 그런 거 우리 자신도 좀 반성 이럴 때 반성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하게 이거를 밀고 나가냐. 네. 우리가 진짜로 진정한 진심은 코리아타운은 절대 안 된다. 그게 깔렸으면서 그거를 이용하면서 말을 돌린 거지.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느껴야 돼요. 그건. 뭐 반성할 부분하고 느낄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상권의 그리고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몇십 년 동안 한인타운에서 정말 피땀 흘리고 다 이민자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했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이런 날벼락이 생기니 걱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은 이해를 근데 하죠. 사실 후보하고 윌쉐도 거기 바로 옆에 위스파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도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면 그 근처에 상권도 굉장히 손해가 나죠. 칠가구 후보에도 엄청난 한국 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그 때문에 상권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마음이 편하다. 그건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또 굉장히 소외된 감정이 있고 네. 당했다는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도 좀 찬반 의견이 있을 나름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닥터 리께서 제이미슨 쪽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하셨다고 저는 전에 들었어요. 그다음에 위스파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나는 이런저런 비즈니스 영향이 오니까 사실 반대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또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인데 이제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그 제이미슨 프라퍼리나 위스파 쪽에서는 뭐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더 걱정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홀라 아까 말했듯이 학생들이 많이 그러니까 학교가 있고 학생들 봉사 단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적인 면에서 그렇죠. 걱정을 그러니까 그 하시는군요. 앞에 뭐 좀 더 순찰을 강화해 준다든가 뭐 학생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그쪽에 많이 더 신경을 써준다든가 네. 그런 최소한의 그런 절차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이게 뭐 타운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게 이제 그 저희도 논란이 내부적으로는 있었어요. 처음에 그 한 5월 중반쯤에. 근데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거는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와 시정부 또는 정치인 그다음에 한인 사회의 관계 비정상적인 관계 네네. 특히 중요한 문제일수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플랜이 나오고 갑자기 예.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할 때 몇몇 단체들이 6월 28일 날에도 그랬듯이 이렇게 뭐 밀실 협상 그냥 해버려 가지고 유야무야 마무리돼 버리는 그런 네. 식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홈레스 쉘터 문제는 좀 시정부와 한인 사회의 좀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웨슨 의원이 서제스트를 먼저 하고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 한인 분들이 또는 여기 주변에 라티노 분들과 뭐 벌먼트, 캔모어 뭐 후보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라티노 분들이 더 많으세요. 네. 이분들도 다 이제 전에 듣고 논의를 하고 계시고 웨슨 의원도 계속 수시로 특히나 라티노 분들 많이 만나고 있다 보니 한인 분들은 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그래서 이 의견 수렴 과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5월 2일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뭐 하기한 회장님이 더 뭐 웨슬리하고 가까우시겠지만 저도 이런저런 질문 사항이 있어서 텍스트 메시지 드리면 또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예. 저는 저대로 토론회 때 지금 들은 내용을 이게 정리해서 웨슬리어 쪽에 보낼 겁니다. 공식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또 의견 수렴 과정이 있을 거고 또 이 공청회 문제도 제가 이것을 뭐 한인 사회만이 아니고 뭐 라티노 포함해서 이렇게 지역 공청회 분명히 하는 게 내가 볼 땐 맞는 것 같다. 이거 언제 할래? 지금 그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슈퍼바이저리 코미디가 후보 쉘터에 대해서 하나, 그다음에 그 벌먼트에 대해서 하나. 그래서 9명씩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 웨스리언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네이버हु드 카운슬이 이 코리아타운에도 하나 있고 그 후보를 건너서 쪽에도 하나 있고 그럼 양쪽에서 대표가 하나씩 오시고 그 홀라 이런 데서도 또 오고 라티노 콜리션에서도 오고 한인 사회에서도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같이 또 모여서 디테일을 얘기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저희가 얘기했던 그 공청회나 또는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게
지금 사실은 제일 문제는 웨스턴 의원이 8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오픈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여전히 타임 프레스가 있긴 하지만 네.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의견 수렴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진짜 의견이 전해질 때 제대로 반영되느냐 이게 더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뭐 이 저번에 뭐죠 NPR이었나요? 라디오 인터뷰하실 때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 네. 이제 많이 그거는 느끼셨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노라 선생. 예, 그 사실은 이게 완벽한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학교가 있고 어디를 가나 상가가 있고 저도 어디를 그렇게 가나 생각해요. 레지던셜이 있잖아요. 그렇기 완벽한 때문에 장소가 완벽한 장소는 없으나 그러나 조금 더 적합한 장소를 찾고자 우리도 시위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결국에는 시의장께서도 노력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이제 협상 과정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협상 과정에 사실은 21일 날 6월 21일 날 유나이티드 웨이 본사에서 우리가 미팅을 하고 웨슨과 커뮤니티 전체가 모였어요. 그 커뮤니티 전체를 레프레젠트하는 분들이.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시의장님을 만났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개별 상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 아젠다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전체의 종합된 의견이 개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네. 하기 때문에 협상은 커뮤니티 전체가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유나이티드 웨이라는 매체가 중계를 해서 그러니까는 그 중재를 하는 걸로 나섰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1일 날 미팅을 하면서 그 미팅 자체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코리아타운 사이트만 2개를 더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주말에 유나이티드 웨이랑 저랑 또 따로 만나서 그러지 말고 컨커런트 사이트를 얘기를 했는데 컨커런트 사이트를 더 넣던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또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25일 날 커뮤니티 이제 미팅을 했었어요. 단체장 미팅을. 예. 근데 그때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대도 하고 뭐 찬성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부터는 25일부터는 저희가 유나이티드를 통해서 여하튼 그 당시에 나와 있던 그 suggestion, proposed site나 이런 것을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자. 더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느냐. 예. 이왕 본 지역 사무실에 하고 그다음에 사우스 센트럴에 세이프 파킹이라는 프로그램 하고 코리아타운에 2개가 나와 있으니까 2개 정도 더 오픈을 해주면 다른 예. 지역에다가 그러면 시티 10에 10지역구에 다 오픈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하 회장님이랑 같이 이제 시의장이랑 문자방을 다시 터가지고 우리가 후보연 윌셔 사이트를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제 그 사이트를 만약에 29일 날 모션 하는데 넣어주면은 우리가 가서 찬성을 해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직접 물었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와가지고 스피치 해주겠느냐. 예. 그 사이트를 넣어주면. 그래서 그거 사이트 넣어주면 우리가 가서 해주겠다. 내가 가서 스피치 찬성해준다. 네네. 그래서 그거 사실은 25일 날 우리가 커뮤니티 미팅을 하고 29일 날 챔버에서 모션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니고시에이션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까 정찬혁 변호사도 얘기했지만은 허브 웨슨 시장이 그걸로 폴리티컬리 정치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풀 수 있는 여력이나 자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요일 날 그 전날 이게 좀 힘들겠다라는 메시지가 우리한테 왔고 네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나이티드 웨이를 통해서는 이제 또 이제 끝까지 푸시를 한 거예요. 아침까지도 그거 넣어달라고. 근데 이제 안 되겠다고 이제 다시 연락이 와서 그러면 나는 못 간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하 회장이랑 저는 안 갔고 네. 그 대신 그날 이제 그 모션이 통과되고 오후에 그러면은 하 회장님도 저도 다 이제 베케이션 스케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허브 웨슨도 그러면은 7월 갔다 와서 우리가 예.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월의 중순에 이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또 컴프로마이즈 해줄 수 없겠느냐 조금 더 네. 어차피 그 얘기를 저번에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물꼬를 터서 다시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 회장이랑 계속 만나고 문자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다 전해를 받고
8월 2일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 일주일 전에 이미 이제 이게 다 되고 어떻게 되고 뭐 업데이트를 다 전에 받은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를 갖다 우리가 커뮤니티가 억셉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오픈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제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일을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마들 브리지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는 과정을 우리 모든 커뮤니티 멤버들이 협력해서 다 인발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잠시 돌아와가지고 그 우리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돌아와서. 예. 네. 이슈 김이 찹티 이젠 깨끗이 잠시 전 그 로라 전 회장님께서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세요. 그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홈리스 분들 중에서 완전히 주거지가 없어서 정말 거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집은 없지만 차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에 온갖 가재 도구를 다 싣고 차가 이제 안전하게 밤에 파킹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파킹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참 위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이프 파킹 그야말로 안전한 파킹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파킹장이 딱 이제 이거는 이런 용도로밖에 사용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밤에 낮에는 뭐 일하는 사람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 이제 밤에는 그쪽에 가서 특정 지역에 가서 파킹을 하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출근하고 할 수 있는 만약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는 사람들이 이제 위해서 한 프로그램인데 그런 분들이 특별히 그 사우스 센트럴이나 이게 사우스 지역에는 차가 있지만 주거 지역이 없는 홈리스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우스 센트럴에 그런 거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인구에 따라서 또 그런 그 디맨드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 우리가 좀 커버를 아직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그 뭐 기본 조례안에 포함됐던 뭐 보몬트와 칠가 부지, 뭐 캔모어와 뭐 샌머리노 주택 부지 이 두 곳에는 뭐 후보 대상으로 제외하는 대신 저소득층 아파트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잘못 신문에 난 거고요. 잘못 난 거예요. 이번에 언론사가 진짜 오늘도 이제 어느 뭐 일간지에서 HH 펀드가 이제 그 로인감 하우징 뭐 시니어 하우징 트리플 H. 근데 트리플 H 돈은 절대로 그런 데는 못 쓰고 홈레스를 퍼머넌트 쉘터를 짓는 데가 쓰는 게 HH 펀드예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있는데 지금 한인타운의 가장 또 큰 이슈를 지금 미스하고 있는 게 WCC도 잘 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는데 캔모에다가 지금 퍼머넌트 쉘터를 홈레스 하우징을 짓는다는 거를 지금 푸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뉴스 컨퍼런스에 나온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는 3년짜리 템포러리 하우징 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브릿지 하우징보다도 훨씬 데미지가 큰 겁니다. 만약 그게 잘못 운영이 되면 그건 퍼머넌트하게 사는 지역이에요. 그것도 한인타운의 사람들은 지금 뭐 후보로 갔으니까 다 되는 줄 아는데 그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앞으로 될 거예요. 그다음에 버몬트에도 짓는 것도 HH 펀드는 그 건물을 높이 지어서 아래층은 커뮤니티 센터를 짓고 중간은 이제 시니어 하우징,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니어 하우징을 짓고 남은 또 그거는 이제 홈레스, 그러니까 시니어 홈레스를 위해서 또 짓는 거예요. 거기서 그 돈은 그 부분은 HH 펀드를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또 다른 페더럴 거버먼트니 뭐 다른 데서 돈을 가져와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문제가 8월 2일 날에 아침에 이제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제 처음으로 그 장소 옮기는 걸 대해서 WCC의 정 변호사가 처음으로 이제 미팅에 참가한 거예요. 그 전에 장소 변경은 저하고 로라전이 해서 이제 다 장소 변경을 내막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8월 2일 날 그래도 발표할 때 WCC가 이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침에 불렀는데 제가 WCC에 대해 실망한 거는 거기서 장소는 다 결정이 났는데 그거보다도 그 많은 시간을 내고 과정에서 호밭에 짓는 그 20층짜리 건물 질 때 그 소위 말하는 서브 커미티, 그 커미티, 어드바이저리 커미티에 자기들이 머저리티 5명을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전부 9명이라면 자기가 5명이 들어가서 이건 완전히 이권을 주장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오죽 화나면 제가 밖으로 나왔어요.
이게 도무지 코리안 커뮤니티를 위해서 진짜 타운에서 일하는 분들이 네. 왜 지금 와서 그 지금 20층짜리 지금 저희 실력으로 질 실력도 안 돼요. 네. 아마 우리 한인타운에 데이빌리 정도면 질 수 있을까? 우리 보통 사람 갖다 돈 줘도 20층짜리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가? 네, 네. 뭘 합니까? 네.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그 어드바이저리 커뮤니티에 WCC는 5명을 자기가 갖겠다. 4명은 다른 데 허브했으니 뭐 누굴 정하다 아동케 이런 식이에요. 예.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자기들이 다 컨트롤하겠다는데 거기에 욕심을 내는 걸 보고 제가 하도 화가 나서 그냥 일어나서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WCC도 왜 그렇게 진짜 퓨어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하면 일을 하지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 욕심을 부리는 거에서 굉장히 정말 실망이 많아요. 지금도 실망이 많고 앞으로도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혀야 되는 게 이게 십지구 시의원도 지금 자기는 지금 뭐 그레이스도 만난 적도 뭐 거의 대화를 안 했다는 식으로 지금 하는데 제가 그레이스는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네네. 지금 나온다는데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자신을 하신 나는 이거를 위해서 십지구를 2020년 나오겠다. 그런 어나운스를 하든지 네네. 지금 뒤로 나와서 나는 커뮤니티에서 100% 나는 정말 사심이 없이 일을 하는데 니들 왜 나를 이해 못하냐? 왜 내가 상공회사 회장인 사람이 자꾸만 자기를 좀 공격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발표를 해야 된다. 이 시점에 와서는 절대로 자기를 숨기지 말고 예, 나는 이 목적이 십지구에는 시효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HH 돈으로 20층짜리 건물 질 때 내가 거기에 50% 이상의 그 결정권을 갖겠다든지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내고가 3시간 4시간 그런 거예요. 8월 2일 아침에.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나는 그 커뮤니티 정말 리더로서 제가 40년을 이 동네 살면서 내가 정말 모든 거를 한 번도 사심 없이 일을 한 사람 중에 저는 그걸 못 받아들인다. 네. 그러고 나기 때문에 저하고 지금 상공회사 안에서도 우리 정 변호사한테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 심지어 사진을 찍을 때 뉴스 컴퓨터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정 변호사 나가길래 우리가 불렀어요. 같이 사진 찍자. 근데 잡아갖고 나를 밀었어요. 그래서 나는 거의 엎어질 뻔해서 이사들이 다 보고 나서 지금 상공회사 이사들은 이걸 진짜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본인은 모르겠죠. 그때 뭐 흥분해서 나를 잡아다녔는지 그건 모르는데 지금 상공회사 안에서는 우리 정 변호사에 대한 그 감정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사들이 다 뉴스 컨퍼런스에 왔었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오더니 저를 확 밀어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네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운영위원회에서 한 25사람이 모여서 굉장히 디스커션을 오래 했어요. 네네. 이걸 어떻게 이거를 사과를 받느냐. 이걸 왜 밀쳤냐. 뭐 사진 찍을 때는 갑자기 허베스는 그렇게 데모를 하면서 허베스를 야단하더니 사진 찍을 때는 본인이 딱 옆에 가서 서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 못하겠고 네네. 여러 가지 지금 불만이 많고 제가 이거를 숨기고 뭐 중앙일보 뭐 그런 숨겨도 필요 없어요. 저는 한 점도 부끄러운 점 없이 일을 했고 네네. 저는 제 개인의 목적을 갖고 제가 오죽하면 올림픽하고 범원의 제 가스스테이션에다가 쉘터를 늦자까지 했어요. 회장님. 너무들 야단하니까. 시간이 네. 얼마 없으니까 아유, 뭐 그러니까 마무리하시고 제가 그래야 제가 그래서- 대답을 해드리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대답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캔모 그냥 혼자 계속 사이트는- 얘기하실 예,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제가 뭐 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회장님. 진짜 시간이 조금 예. 없긴 없어요.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제가 근데- 답하기 원하시는 거죠? 아니 답을 필요 예, 없어요. 필요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캔모 사이트에도 제가 캔모 사이트를 많이 거기다 이게 그 문제예요. 포함한 일방적으로 그 얘기하시고 쉘터가 소통이 안 들어오면- 되니까. 네네. 예. 잠시만요. 쉘터가 들어오면 제가 굉장히 이제 제가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어요. 그 동네. 예. 예. 제가 그걸 다 손을 봐도 네. 코리아타운의 캔모 사이트가 범원이 보다 낫다 그러면 캔모 사이트를 갑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여러 사람한테 보냈어요. 네. 바로 해프블락에 내가 프로젝트가 있다. 호텔을 짓는다. 그렇지만은 코리아타운이 캔모가 범원보다 좋다고 생각하면 캔모로 갑시다. 제가 그 정도까지 제 자신을 희생할 자신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WCC 쪽에서는 그 무슨 이권을 뭐 하는 것처럼 여간이 아주 그냥 거기서 굉장히 그냥 시간도 많이 끌었고 좀 아침부터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그런 협상을 한 겁니다. 사실. 예. 협상이 좀 장 예, 회장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잠시 조금 예. 예, 첫째로는 그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유나이티드 웨이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예. 8월 2일 날로 날짜를 저하고 웨스리언 쪽하고 잡았어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 이제 근데 시간이 예, 좀 그렇게 그죠? 많지가 시간 않아가지고, 예, 그러면 1분 안에 말씀 빨리 해야겠네요. 이게 그 우리가, 예. 그 저희가 8월 2일 날 이
뭐 로라전 회장님이랑 하기현 회장님이, 그러니까 로라전 회장님은 6월 29일 이후로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 켄 모어에 찬성하는지 마는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략적 침묵이라고 그걸 말하는데, 네. 그리고 상공에서 톡방에서 제가 말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명색이 그 TFT 팀장이거든요. 그 네네. 쉘터 문제에 대한. 근데 제가 홈레스 쉘터 얘기만 하면 굉장히 역정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이사님들도 저한테 많이 거꾸로 응원 전화 메시지 많이 주셨고, 그래도 네네네. 꿋꿋하게 할 일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8월 2일 날도 굳이 저는 그래서 캔모어에 찬성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그분들이 와서 앉으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반대한다 했더니 웨스리 의원이 제발 앉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셔서 네. 그러면 앉게 해드려라 했던 거죠. 예. 예. 근데 뭐 이 얘기는 뭐 앉게 나중에 이거 해달라고, 뭘 앉게 해달라고 무슨 네, 얘기야, 이거 도대체가. 이번은 그 나중에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말도 아닌 부분인 것 얘기를 같고요. 하고 있어 지금. 그 일단 나 세 분 내가 다시 한번 하죠. 뭐 다음번에 또 1시간 잡으셔가지고요. 아니, 예. 아니 아니요. 앉게 해달라고 얘기를 뭐 감히 잠시만요. 어떤 식으로 해요? 세 분 도대체가.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 세 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방송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무리 그 누구를 좀 도우려고 하는 의도로 일을 진행해도 그 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과 뭐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슈 투데이는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